안녕하세요. 명랑한 사회 명쌤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번 시간엔 관련된 서술형 평가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나타난 장소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자, 한 군데는 도서관이고요. 또 한 군데는 컴퓨터실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서관은 책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관련된 인물의 위인전 같은 걸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죠. 컴퓨터실에 가면 컴퓨터를 할 수 있겠죠.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은 답을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장소예요. 도서관에 가서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위인전을 찾아 읽습니다. 네,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조사 방법 한 가지 적었죠.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봅니다. 컴퓨터실이라는 장소에 가서는 인터넷 검색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알아보겠다 라는 내용으로 답을 썼어요. 답안에는 반드시 도서관은 위인전과 같은 책, 컴퓨터실은요, 인터넷 검색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야 해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지훈이네 모든 친구들이 장영실의 일생을 역할극으로 나타낸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확인할게요. 자, 지금 백성 장영실 이천 세종대왕이 등장을 했고요. 세종대왕께서 너의 뛰어난 재주를 발휘해 발명품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장영실이 최선을 다해 발명품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위 역할극의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두 가지만 쓰시오라는 거예요. 자, 밑줄은 이 부분에 그어져 있어요. 너의 뛰어난 재주를 발휘해 발명품을 만들어 보아라. 그래서 이 명을 받아서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 우리 4개 공부했죠. 시계에 해당하는 앙부일구, 자경루,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였던 혼천의, 간의 4개를 공부했으니까요. 4가지 중에 2가지 정도 떠올려서 답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시계에 해당하는 앙부일구와 자경루를 답으로 쓸게요. 특히 앙부일구는 해시계이고요. 자경루는 물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위와 같이 장영실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장영실과 같이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을 쓰라는 질문이에요. 딱 장영실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때에만 주의할 점이 아니라 어떠한 인물이든지 간에 어떤 인물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때에는요, 당연히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의 일생, 업적이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장영실을 소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앞에 장영실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장영실을 소개하는 자료의 경우 장영실의 일생과 업적이 잘 드러나야죠. 세종대왕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세종대왕의 일생과 업적이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 워낙에 역사적 인물은요,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상상력이라는 게 동원되곤 해요. 우리가 채 가볼 수 없는 과거의 모습인지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동원되곤 합니다. 근데 막 무턱대고 상상해서 거짓인데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소개를 하면 안 되죠. 상상력을 동원하되 우리 친구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두고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역할극을 만들 때에도요, 과연 장영실이 세종대왕 처음 만나서 세종대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지 안 했을지, 그것까지는 딱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는 게 아닌지라 우리가 그 장면을 역할극으로 표현할 때에는 상상력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건 충분히 상상을 해서 보여줘도 되지만 이제 발명품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뭐 거중기를 발명했습니다. 이런 것을 역할극에서 보여주면 안 돼요. 거중기라는 기계장치는요. 조선 후기 또 다른 사람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발명품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발명품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했을 때는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으로 다음 장면을 보여줘야 돼. 그것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장영실과 관련된 내용을 뉴스로 만들어 발표하기 위한 아나운서와 문화관광 해설사의 대화입니다. 자, 밑줄 친 빈칸에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아나운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장영실은 이런 발명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생활 또한 편리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는 장영실의 발명품 중에서도 시간을 알게끔 도와주는 그런 발명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장영실의 여러 발명품 중에서도요. 백성들이 이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건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루입니다. 그래서 앙부일구, 자경루를 만들어서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앙부일구, 자경루 또는 해시계, 물시계, 시계와 관련된 단어를 넣어서 답을 적어줘야 해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금 장영실 주제망이 자료로 나와 있어요. 장영실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신분, 일생, 발명품, 종류별로 나누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위 자료에 나타난 내용으로 장영실의 본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쓰시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신분에 노비였다가 양반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본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노비 답을 쉽게 찾았을 수 있을 거예요. 이랬다가 이제 손재주가 뛰어난 점을 인정받아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벼슬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양반이 되었던 거죠. 자, 이제 관련된 또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위 자료에 나타난 인물 중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준 도움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장영실의 일생을 쭉 살펴볼게요. 자, 뭐 태어난 곳, 어린 시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생을 뒤바꾼 세종대왕과의 만남. 이런 게 이제 주제망에 적혀져 있는데요. 세종대왕께서는 낮은 신분인 노비였던 장영실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노비는 나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은 신분 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네가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발휘하게끔 도와주겠다. 이제 너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 나라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해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걸 간략하게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노비였던 장영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장영실은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여러 발명품은 당시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죠.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었고요. 농사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만남은 되게 장영실 일생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잘 여러 번만의 글로 정리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의 모범 답안을 베끼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직접 글로 써보는 거 꼭 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서술형 평가 푸는 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